네. 지식재산권이란 IPR이라고 하는데요. 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무한한 어떤 그 지식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유체물이 아닙니다. 유체 재산이 아닙니다. 이건 무체 재산입니다. 형상이 없는 재산이죠. 그 중에서 이제 산업재산권과 아이디어의 관련성, 그러니까 지식재산권이 뭐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산권이 뭐고, 이게 이제 아이디어가 어떻게 산업재산권으로 연결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식재산권의 분류를 보면요, 예전에는 지적재산권이라고 했습니다. 이 적이라는 말이 일본식 용어여 가지고 순화적 차원에서 요즘은 이제 지식재산권으로 용어를 변경을 했고요. 지식재산권, 그러니까 이 무체재산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산업재산권, 저작권, 그 다음에 이제 신지식재산권, 요걸 포함해서 지식재산권이랍니다. 산업재산권은 변리사인 제가 담당하는 분야이고요.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조금 살펴볼 거고, 특허 실용 신안 디자인 상표는 한 번씩은 들어보셨죠? 요거는 이제 산업 정책적인 것,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이고요. 재산권과 관련된 거 권리고요. 저작권은 산업 정책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 정책입니다. 인간의 문화 활동과 관련된 오타가 나는데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영화 저작물이라든지 음반 저작물이라든지 서적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가수의 실현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호하는 게 저작권입니다. 신지식 재산권은 이런 산업재산권이나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은 형태가 없어요. 예전에 없던 건데 사람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만들어내면 그 자체가 새로운 지식재산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세 개를 포함해서 지식재산권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제 뭐 영업 비밀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예전에는 컴퓨터 자체가 없었으니까 프로그램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생겨난 거죠. 컴퓨터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됐죠. 그래서 이제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가 막강한 힘을 발휘하잖아요. 뭐 구글이라든지 뭐 우리나라에 같으면 네이버라든지 그런 거요. 반도체 직접 회로 배치 설계 같은 경우, 뭐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그다음에 식물신품종 이런 것들이 신지식재산권에 포함됩니다. 지식재산권의 분류를 살펴봤고요. 여기서 산업재산권을 볼 텐데 산업재산권은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말한다고 했죠. 보호의 대상이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인데요. 발명, 이거 이제 뒤에서 정의 규정이 있는데 발명과 실용신안은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근데 발명은 방법 발명, 뭐 제조 방법이라든지 음식물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산 방법 이런 것도 발명으로서 보호되는데 그걸 이제 물건 발명과 방법 발명을 다 보호하는데 고안은 물건만 보호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실용신안으로 출원을 할 수가 없어요. 고안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건 좀 대발명, 요건 소발명적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예를 보면 자동차의 뭐 핵심 구동장치나 제어 방법 등이고 실용신안은 요 타이어 핸들 전조등 관련 장치인데 이건 뭐 따로 구별이 되는 거 아닙니다. 타이어도 기술이 굉장히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대발명으로서 특허로 보호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술적인 어떤 난이도에 따라서 좀 하는데 요즘은 요 둘 간에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는 존속 기간이 이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등록되면 소멸 그 만료 기간이 출원일로부터 20년, 요거는 출원일로부터 10년. 요게 반만큼 짧죠. 그래서 요걸 뭐 대발명, 소발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고 디자인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미적 가치를 보호하는 거고요. 상표는 상품의 식별 표지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 뭐 상표는 뭐 제네시스 이런 거 있죠. 이 보호의 정책은 공익과 사익의 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익은 산업 발전적 측면이고요. 실용신안,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은요. 사익은 발명자를 보호해 주는 거. 발명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요거가 조화를 이루어서 보호의 정책, 그러니까 법률, 특허법, 실용신안법, 실용신안보호법, 디자인 보호법 등이 이렇게
사익과 공익의 조화를 위해서 보호하는 법으로서 존재하는 거고요. 상표권은 조금 공익적인 목적이 이 세 개보다는 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상표권자의 재산적 가치도 보호해 주지만 이게 이제 상표를 아무나 쓰게 되면 수요자들, 그러니까 공익의 수요자들이 출처의 오인 운동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상표를 보호해 주는 제도는 상표 사용권자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해 준 것 플러스 상표 선택자, 수요자들이 원하는 상품의 식별 표지를 보고 해당 그 생산업자가 만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게 하는 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인데 여기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업재산권은 등록되면 독점 배타적 효력이 생깁니다. 독점이란 등록된 권리자, 뭐 특허권자나 실용실현권자, 디자인권자 등이 자신의 권리를 독점적으로 쓰는 걸 독점적 권리, 그러니까 자신만 쓸 수 있는 거. 배타적 권리는 그 권리자의 허락 없이는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등록을 해주면 안 되죠. 독점적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소정의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걸 각 법에서 규정을 해놨는데 뭐 신규성, 진보성, 산업성, 뭐 실용실현도 마찬가지고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약간 다르죠. 예, 뭐 산업하고 공업, 진보성, 창작성의 의미인데 거의 대동소이한 의미인데 요거에 대해서 잠시 좀 이따 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표는 뭐 자타 상품 식별 상품의 식별 표지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자타 상품 식별력이라 하고요. 소정의 뭐 등록 결격 사유를 만들어 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않아야 등록이 되도록 했습니다. 다 심사주의입니다. 심사를 해서 소정 요건을 만족해야 등록을 해 주는데 디자인은 예외적으로 무심사주의가 있어요. 이거 뭐냐? 심사를 하게 되면 특허청의 심사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 상표의 출원이 있는 경우에 이들을 전부 다 심사를 할 수가 빠른 시일 내에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디자인은 물품성이 그 유행성이 굉장히 강한 물품이 있잖아요. 그런 물품들은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단 몇 개월 내에 히트를 치고 사라지는 물품들이 있는데 심사를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히트치고 누군가 많이 뺏기고 어떤 디자인 창작자의 재산적 가치를 훼손했는데 그 훼손하는 시기에 디자인 등록이 안 돼가지고 독점 배타적 권리를 행사를 못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디자인에는 뭐 직물지라든지 뭐 사무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내서 그 물품은 심사를 하지 않고 바로 일정한 기초적 요건만 심사를 한 다음에 요런 그 등록 요건 뭐 신규성, 창작성, 공업성 관련해 가지고는 일정 부분의 그 심사를 하지 않고 등록을 시켜줍니다. 그럼 빨리 등록이 되니까 바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자인의 예외로 무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심사주의 이외의 특정 물품에 대해서. 자, 권리 범위는 요거는 이제 법률적인 해석인데요. 각각마다 독점 배타적으로 갖는 권리가 다릅니다. 그거는 나중에 이제 보호범위 판단 그런 것들은 뭐 특허청, 특허심판원 그다음에 이제 뭐 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판단을 하는 거고요. 분쟁 발생 시에 내가 보호되는 권리에 따라서 상대방이 침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을 받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존속 기간 아까 20년, 10년인데 디자인은 20년입니다. 왜 존속 기간을 두냐? 일정 기간 어떤 좋은 발명이나 고안, 디자인을 만들어내서 산업적으로 많이 생산이 돼서 산업 발전이 이바지했으면 창작자에게 디자인이나 발명이나 고안을 만든 사람에게 일정 기간 재산적 이익을 향유시키며 그 디자인은 시간이 흐르면 재산적 가치를 어느 정도 다 자기가 누리고 나오게 되면 기술이 퇴보하게 됩니다. 그 퇴보된 기술을 풀어서 그 퇴보된 기술을 마음대로 써서 더 좋은 기술을 개발하라는 의미에서 존속기간에 제한을 두는데 상표는 달라요. 일단 10년간 보호해 주는데 자 특허 실용실현 디자인과 달리 상표를 보호하다가 갑자기 보호를 안 하게 된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코카콜라의 콜라하고
펩시콜라의 콜라하고 점유율이 거의 한 뭐 9대 1 정도 됩니다. 코카콜라 사는데 굉장히 많이 마셔요. 그 코카콜라는 상표죠. 코크, COK, 콕이 콜라의 뜻이거든요. 코카콜라 보틀링사에서 만드는 코카콜라하고 펩시콜라에서 만드는 펩시라는 게 따로 떨어져가 사람들이 거의 슈퍼 가면 슈퍼나 뭐 마트나 편의점 가면 코카콜라 그 붉은색 그거 보고 삽니다. 펩시는 거의 푸른색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보호해주다가 이걸 권리를 풀어버린다. 독점 배타적 효력을 없애버리면 누가 펩시콜라가 자기 안 팔리는 펩시콜라에다가 펩시라는 용어를 붙여서 팔겠어요. 코카콜라로 붙여 팔지. 그러면 시중에 비싸게 만들어서 팔면 코카콜라 보틀링사에서 만든 코카콜라를 먹고 싶은데 펩시사에서 만든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는 거죠. 소유자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출처의 오인운동이 생기고 그러므로 해서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표는 사용료에서 보호적 가치가 있다고 하면 10년 단위로 갱신을 해서 연구히 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특허나 실용실한 디자인은 권리가 존속기간 이후에는 권리가 소멸하지만 디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평생 갈 수 있습니다. 평생. 기업이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거의 한 200년 이상 된 상표일걸요. 그거 이렇게 해서 산업재산권 구분을 보신 거고요.